더 신경 써야 될 지역이 있죠. 예.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는데 하정우 AI 수석 출마할 분위기죠. 무조건 나갑니다. 출마할 분위기입니다. 과연 하정우 AI 수석이 이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각이 좀 반대도 많이 있고 또 이게 좀 걱정하시는 눈빛도 굉장히 많고 또 정치를 하지 말고 좀 AI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정치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하정우 AI 수석에 대한 출마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하은기는 하정우 AI 수석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본인의 위치에서 더 발전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가다보다 얘기할 건 아닌데 그 이미 다른 곳에서도 뭐 비평을 했지만 하정우 수석께서 본인이 선택해서 부산 북갑 나온다 그러면 전 이 사람이 되게 좋아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부산 북갑은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전재수 의원이 그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험지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게 있는데 전재수 의원이니까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 그 전에 지난 총선에서 부산 의석 저희 다 날라갔어요. 부산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AI 수석이긴 하지만은 정치는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인한테 험지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돼서 저는 그 본인이 결정해서 험지에 간다 그러면은 되게 좋아질 것 같지만 자꾸 남들이 강요해서 험지에 가라 그러면 책임지지도 못할 거를 자꾸 압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비판을 세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하정우 수석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저런 거는 한번 그냥 요청하고 본인이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지. 왜 자꾸 그 뭐 떨어지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게 하나. 떨어지면 다시 청와대 들어가시면 어차피 험지니까라고 말하는 거죠. 여당 좋은 게 뭐야? 네. 아니 전 개인적으로 하정우 수석 같은 분은 정치를 해도 좋습니다만 네. 정치를 해가지고 AI에 대한 그 발전상을 그릴 수 있을 만한 행보를 할 수가 있을지가 걱정이 사실 돼요. 네네.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라는 분이 청와대에 있었고 분류를 하게 되면 뭐 친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국회에 입성해도 친명 칭찬관의 그 당내 분란상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청와대에 계시면서 AI에 대한 그 청사진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명청 갈등이 여기에만 접목이 안 되고 있어요. 접목되지 않았었어요? 아니에요.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하 GPT 작업도로는 넘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런 거야? 왜 그 자리에서 굳이 하정우 수석을 언급합니까 대통령이? 그것도 하정우 수석이라고 안 불렀어요. 애칭을 불렀습니다. 하 GPT, 작업.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 GPT, 작업 이런 걸로 계속 기사가 됐잖아요. 아하. 부산 북갑에 계신 분들은 하정우 하면은 범죄와의 전쟁 하정우만 알았지 네. 이 하정우를 몰랐단 말이죠. 아하.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이른바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AI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구나.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출마를 하려는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아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명청 갈등이 민주당 내 굉장히 심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약속 대련이 벌어지고 있다. 아하.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하 GP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 GPT라고 전 얘기한 순간 하정우 수석은 100% 여기 나갈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하정우 지금 수석 띄우기 작업 중이에요. 네.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계속 하정우 수석을 홍보해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 정확하게 단어를 아니 어차피 이분이 나올 거면 저는 빨리 결단해가지고 이 부산 북갑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지자체 선거보다도 엄청난 화제를 끌 것 같아요. 네. 하정우 수석,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전 여기에 조국 전 대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와야 민주당 네. 분들인 줄 알았어. 조국 전 대표가 뭐 하남, 평택 이런 데 얘기하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자구도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북갑에 조국도 나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부산 영남 도망가지 말고 하남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나요? 아니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로 아예 향한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본인 하정우 그 한동훈 대표가 향할 때는 향한 거고 조국 대표가 딴 데 선택하면 도망간 거고 둘 다 도망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든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타당한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하정우 수석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 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앞뒤 그 클립 말고 그냥 전체를 다 보면 한창 AI 소머지 AI 프로젝트 그다음에 AI 관련한 어떤 지표들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한국이 사실 AI 관련한 여러 지표 값 추정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 4위 엎치락 뒤치락 했던 걸로 알고 있고 3, 4위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3, 4위였어요. 네. 근데 어느 시기 특정 시기 이후로는 3위랑 4위랑 차이가 나는 3위가 됐거든요. 네. 그는 하정우 수석 같은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정책 뒷받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 인터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인도 유튜브에서 대담을 했다고 하고 네네. 그 얘기들을 그 맥락을 한창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기에는 그 과제들을 산적한 과제들을 얘기해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작업 들어온다고 들어가면 이거 그냥 팽겨쳐놓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특별히 해석할 거 없이 그냥 대통령이 했던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된다고 예. 생각을 해요. 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정우 수석을 지금 부산북갑에 내려보내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인을 좀 희생시키는 그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이분이 이제 전문가로서 원래 뭐 정치권이나 관료층이나 이런 데 계시던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혈된 세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석이라는 자리를 맡으셔가지고 이제 1년 됐어요. 근데 이게 AI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또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1년 만에 뭘 성과를 가시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거 냈다고 하면 그 사기꾼인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뭔가를 보여주려면 좀 더 하실 일들이 많은데 지금 선거에 차출해서 내보낸다는 건 저는 사실 이미지 소비용 정치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정치까지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AI 딱 이미지 이 사람 AI 전문가야. 그래갖고 딱 그냥 선거 내보내가지고 일회용으로 써먹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가 하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이미지를 소비시키는 거고 일회용 이미지일까봐.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선거를 나가면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서 기회를 받아서 추후에 잘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지만 보통 그럼 일회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정우 수석이라는 분 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이분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걸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쓰려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내보내는 거는 민주당에서 너무 이미지 정치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산북갑에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이제 AI 수석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AI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계속 드네. 그러니까 붙여. 하 GPT라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뭐 AI를 뭐 거기 캠프에 왜 이렇게 오늘 아니 홍보를 열심히 대통령이 하 해줘? GPT라고 했으니까. 홍보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줘? AI 수석이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네 이미지가. 예. 어쨌든 이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과연 부산 북갑에 출마할지 관심이 약간 집중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부산 북갑에 재보궐선거에 나간다면 이제 국회의원 후보랑 한동훈 전 대표랑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랑 계속 이렇게 3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너무 국민의힘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랑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아니, 어느 세계에 사는 거야? 진짜 그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근데 근데 그렇게 해야 누울 되지 자리 않냐? 이거. 보고 이제 그 그래, 공개해야지. 이게 그렇게 저는 해야 될 것 굉장히- 같은데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로또도 물어보는 거야. 당첨은 돼.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지역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을 한석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어차피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반감을 가진 분들이 아무나 내보내서 우리가 한동훈만큼은 떨어뜨리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한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조국 전 대표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제일 좋은 거는 4파전 구도로 가야 된다. 조국도 같이 나가고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나가서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해서 4파전으로 가야지 조국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나가야 사실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누가요?
아니 누가 됐든 간에 네 분 중에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사실 이런 데 아니야. 이런 데 당연히 아니야. 다 같이 당선 아니 여기를 보시면은 빠지는 아, 뭐 전략이라는 게 대선거구예요, 어디 있어. 대선거구. 아니지. 그러니까 사파조도 아니 가면 4명이 난리 다 나지. 높아진다는 게 아니고 다 나가게 되는 거 그나마 아니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민주당 한 분 그리고 보수에서 두 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버리면 둘 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죠. 근데 내 표 갈래가 네 갈래로 나눠져 버리면 특히 범여권의 표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갈라져 가게 되면은 조국 대표도 나가서 아 내가 여기서 민주당 표를 갖고 와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 지역에 나갔는데 민주당이 40%를 득표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30% 득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30% 득표하잖아요. 이래버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아하. 예. 그런 일을 안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단열을 해야. 아니요 한동훈 전 대표 드랍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3등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무소속 후보를 위해 뭐 단일화를 해주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당력으로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특정한 개인이 나가야만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당에서 드랍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럼 지지율상 한동훈 전 대표만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게 지지율이 나와줘야 그걸 명분으로 국민의힘에서 드랍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1등이고 민주당 2등, 한동훈 3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치상 한동훈이 드랍해서 여기 힘을 몰아주는 게 맞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도 못 나갈 법한데 뭐 험지 이런 데 나가가지고 붙어주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기는 한동훈 전 대표 말고 나갈 데가 없겠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역할 분담하자 되잖아요. 근데 드랍할 다 수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역에 와글와글 모여 있으면서 서로 드랍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지. 그게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좋겠어요 보기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단일화 절대 안 돼요. 박민식 장관이 진짜 일찍부터 내려가가지고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거기다가 자기가 여조가 지고 있어도 본인이 자기 출마하고 이렇게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매몰 비용이 있고 자기 기대감이 있었고 드랍을 못 하는데 자기 여조 1등 나오는데 단일화 절대 안 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방금 너무 신박한 논평을 들어가지고 선거 구도에서 그런 건 없어요. 다 같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전략 같은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얘기한 바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좌파전으로 좀 갈라져야 한동훈 대표도 될 수 있고 반대로 뭐 국힘 쪽에서도 조금 한동훈 대표로 인해서 깎일 부분을 조국 대표가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도 나름 그게 좋고 이런 건데 이건 다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게 조국 대표가 그럼 내려가 줘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내려가겠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조국 대표 도망다닌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계속 민주당에 오퍼를 넣고 있잖아요. 나 어디 갈 거야. 막 자꾸 침발하려고 하고 만산 얘기했다가 부산 얘기했다. 근데 민주당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결기를 가지고 딱 나올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산 북구를 가가지고 4파전을 한다?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상황 가정이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드랍을 해야지 맞다라는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을 뭔가 원팀으로 묶었을 때의 얘기죠. 근데 이미 여기는 저는 완전히 싸우고 갈라졌잖아요. 저희 개혁신당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싸우고 갈라졌기 때문에 원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 보시기에는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차피 뭐 국민의힘 나 쫓겨났는데 내가 뭐 이쁘다고 그 사람들 잘 되라고 내가 드랍을 하고 드랍 안 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떨어질 거고 여기서 봐야 될 건 그 여파가 얼마나 커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아니냐만 보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얘기한 바대로 거기서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보수 지지층에 굉장히 밑상으로 찍히겠죠. 네. 근데 뭐 지금이라고 뭐 딱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저희 당리당략 떠나서 그냥 뭐 제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조국 대표는 대구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제가 뭐 그냥 사지로 내몬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국민의힘 제로 시대를 만든다며. 근데 국민의힘 제로 시대 만들려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 구석을 가지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오는 부산 북갑에 가거나 아니면 주호영 의원 뭐 안 나오기로 했지만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은 대구에 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 국민의힘 의석이 줄어들지. 하남은 원래 우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뭐 추미애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게 험지다. 그게 사실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거기 조국 대표 아니면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험지다라고 하는 거 우기는 거고 사실은 우기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제로시대 만들려면 원래 국민의힘 의석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로 가야 자기 일관성이 있는 거고 부산 북구도 생각해보면 원래 민주당 원래 우리 정당이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하정우 수석을 제가 아까 전에 부산 북구에 나오면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초선 신인도 지금 사실 하정우 수석 그 대통령실에 저 정도 수석쯤 되잖아요. 여기 아니어도 돼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 그렇죠. 나간다고 해도 다 그 공천해 줘요. 그래도 상관없고 뭐 홈지 아니어도 되는데 근데 본인이 고향 가서 역할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이 신인도. 근데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짜칩니까? 한동훈 전 대표든 조국 뭐 대표든 그러잖아요. 그 부산 북갑에서 우리가 이길까 말까 뭐 이러고 있고 하정우 나와라 내가 붙어줄게 이러고 조국도 와라. 이게 사실 짜치거든 서사상.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당략이 아니라 지도자 할 사람들의 어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자기가 지는 지역이고 여론조사상 패배할 게 거의 자명하고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진다 이제 정식 끝난다 했는데 가서 자기가 역량으로 뒤집어서 쇼앤프루브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무슨 유리한 지역에 가서 그것도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이 모습이 아마 유권자들 보기에는 좋지 않다. 짜친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동탄에서 당선된 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선될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그 당시 당선될 줄 몰랐는데 당선된 거는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개인의 역량도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어쨌든 대권 주자 반열에 전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봐요. 여당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 가운데에서 어쨌든 민주당 당시 공영훈 후보였죠. 공영훈 후보를 향한 도덕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또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한정민 후보였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부상을 해갖고 당선이 됐던 건데 그 모델을 과연 우리가 부산 북구갑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 박민식 전 장관도 어찌되었든 거기서 의원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또 전직 장관 아니겠습니까? 한정민 후보와 비교하기엔 정치적 체급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굉장히 아주 전략을 잘 짜야 될 것이다. 여기서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은 박민식 후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박민식 후보로 확정이 되면 박민식 후보의 득표율을 한 20% 내외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묶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표도 조금씩 갖고 오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의 표도 갖고 와야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역량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 누가 과연 국힘 후보가 나올지 이것도 좀 재밌겠지만 조국 대표가 내일 출마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 조국 대표도 과연 어디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남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아니 있지. 우리는 다 그러니까. 공천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 준다.